너무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뭐, 그래요? 네, 저도 기대... 뭐 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기요,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인천 사는 네. 40살 남자입니다. 아, 인천이요? 네. 여기 광진구인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네. 네. 차는 지금 2022년 제가 8월에 네. 받은 차량이고요. 네. 옵션은 이제 기아 카니발 시그니처 풀옵션이고 썬루프만 빠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차는 기아 이제 순정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네. 이 글로벤 하이리무진이라는 네. 이제 특장 업체에서 출고를 한 차량이에요. 네, 음. 그래서 이제 하이루프는 그 특장 차량에서 다 작업을 한 거고, 네. 그 외에 시트랑 나머지 옵션들은 기아 순정이고요. 그래서 바닥 작업, 요트 바닥이랑 네. 뭐 이제 뒤에 보이시는 이제 뭐 루프 정도는 특장 업체에서 제작을 다 한 거고요. 그렇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것도 하이 리무진은 맞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제 등록증 상의 기아 자동차의 하이리무진이 아니라 네. 이 글로벤 아트원으로 찍혀요. 글로벤 아트원 신기하다. 하이리무진이에요. 자, 그리고 가솔린 7인승이죠. 네. 네. 자, 그렇다면은, 또 궁금한 게, 특장이랑 또 순정에서 그냥 나오는 가솔린 하이리무진. 네. 하고도 고민이 좀 되지 않으셨나요? 근데 일단은 저는 네. 하이리무진 자체 그 순정에서 나오는 루프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네. 여기가 마음에 들었던 게 루프 디자인이 좀 날렵해요. 네, 순정보다는 이 각이 조금 더 누워서 네. 앞쪽이,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었고, 순정은 사실 TV도 사이즈도 작고, 그렇죠. 근데 이제 특장은 제가 원하는 옵션들을 다 추가를 해서 네. 기아 순정이랑 가격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이제 특장은 내가 원하는 옵션을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뭐 올라가고 또 다운되고 이제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럼 이 차는 올라갔나요? 아니면 좀 더 내려갔나요? 이 차량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금액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이 차량은 6,600만 원이에요. 6,600. 네. 근데 여기 실내 뭐 옵션이나 그런 것들은 다 그냥 7인승 하이리무진 다 똑같죠. 네, 똑같아요. 다 똑같다 보면 되고. 그러면 네. 한마디로 디자인 때문에 특장으로 뽑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외관 디자인이랑 실내 이제 그리고 기아 순정은 나와서 저 요트 바닥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차량은 그 6,600만 원 안에 이제 그 요트 바닥이랑 저 허니콤 블라인드랑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여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특장 차량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차를 사기 전에 이제 그전 차는 좀 어떤 거를 타셨는지. 제가 이 직전 차량은 네.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 플러스를 탔었어요. 530i. 네. 그러면 잠깐만, 이 차는 네. 이 하이리무진 소유 기간이 네. 8월 달에 나오셨다고 말씀.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2,800km 운행한 차예요. 한 달 동안 네. 많이 탄 거죠? 엄청 많이 탔죠. 엄청 많이 탄 거죠? 네. 그러면 이 차는 계약 후 인도 기간인데 네. 이거 계약은 언제? 이 차량이 또 제가 특장을 좀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출고가 네. 특장 차량들이 좀 빨라요. 오. 이 기아에서 미리 선주문해 놓은 차량들이 네. 계속 이제 입고가 되면은 특장 업체에서 계속 작업을 해서 출고가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차량을 좀 이제 업체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근데 여기가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마침 또 차량 출고가 한 2주에서 3주? 2주, 근데 3주. 휴가 기간 끼고 뭐 연휴 껴도 2주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씨, 빠른데요? 너무 네, 빠른데? 엄청 빨랐어요. 어. 근데 지금 뭐 카니발, 뭐 순정 하이리무진이든 일반 카니발이든 출고 기간이 좀 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네. 차량은 저는 한 달도 안 돼서 야, 급하신 분들 빨리 특장 업체에 전화하면 되죠? 바로 한 2주, 뭐 3주 안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특장 업체들도 좀 업체마다 좀 틀려서 아, 좀 그런가요? 대기가 많이 있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무튼, 네. 자, 그러면 이제 BMW를 타시다가 네. 카니발, 어쨌든 간에 일단 네. 하이리무진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 일단은 뭐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네. BMW가 뭐 5 시리즈가 뭐 5 시리즈도 뭐 작진 않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장거리 운행할 때는 아이도 그렇고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니발이 이제 회사 차량도 있고 해서 몇 번 주행을 해보면 네. 좀 이제 뒷자리에 이제 승객들이 엄청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차량이어서 좀 고민을 하다가 하다 정말 이 차가 또 출고도 빨리 되고 해서 그때 좀 결심을 하게 됐었죠.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텐데, 네. BMW만큼 차가 재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완전 그냥 뭐 버스 기사, 뭐 운전기사.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신데, 어쨌든 간에 진짜 큰 맘 먹고 구매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고민하던 차종 전혀 없으셨죠? 뭐 스타리아라든지? 아, 근데 이 사실 뭐 지금 현재 카니발 자체도 국내에서 뭐 비교 대상 차량이 시에나나 오디세이 뭐 정도인데 그 차량들은 사실 뭐 별로 와닿지 않았고 그냥 카니발밖에 카니발이다. 없었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또 이것도 보면 가솔린도 있고 디젤도 나뉘잖아요. 네. 어찌됐든 간에 이 차는 지금 7인승이잖아요. 그렇죠? 네. 9인승도 있었을 것 같았고, 네. 디젤도 선택했을 법한데, 네. 가솔린에 7인승으로 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일단은 디젤은 뭐 제가 이제 BMW를 탈 때부터도 이제 가솔린에 그때는 이제 가솔린을 처음 탔었고 네. 가솔린이 상당히 조용하고 이게 회전 질감이 좋아서 부드럽고 이 카니발 할 때는 디젤은 뭐 아예 구매 선상에 있지는 않았어요. 오로지 3.5 가솔린만 이제 살려고 했었던 부분이 이제 좀 이런 정숙성이 좀 뛰어나서 특장은 9인승도 따로 하긴 하죠. 거의 안 다 하나요? 하죠. 9인승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9인승은 뭐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뭐 부가세 환급이라던가 네. 그런 뭐 장점이 있지만 저는 이제 뭐 사업자도 없고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지금 4세대 카니발의 7인승의 뒤에 있는 릴렉션 시트가 엄청 편해요. 릴렉션 시트라고 한다면 2열 시트 말씀하시는 네, 거죠? 2열 순정 시트가 네. 뭐 저희 치과 의자처럼 이렇게 리클라이너 되고. 네, 리클라이닝도 되고 언더 네. 서포트도 나오고 전동으로 나와서 저 시트가 이제 일단은 가장 마음에 들었고 저희는 이제 뭐 가족이 뭐 세 명이에요. 아이까지 해서. 네. 그래서 크게 뭐 9인승까지는 필요는 없고 그래서 트렁크 공간도 써야 되고 해서 이제 7인승을 좀 선택을 하게 됐죠. 7인승으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차량 금액인데 아까 6,600만 원 정도 네. 라고 말씀하셨고, 결제는 어떻게 하셨나요? 결제는 그냥 일시불로. 일시불로. 네. 보험료는 어떻게 돼요? 보험료가 일단 제가 지금 또 차량이 한 대가 더 있어서 그래요? 네, 그 네. 차량이랑 이제 일단은 그 차량도 뭐 보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같이 묶었더니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네. 묶어서 30만 원. 그렇죠. 이제 따로 계산해 보신 적은 없죠? 따로 해보진 않았어요. 원래는 저도 이제 보험을 좀 다이렉트로 들다가 네. 이 특장 차량이 다이렉트 보험을 들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 다이렉트 보험을 보면은 제조사, 차량 이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특장 업체들은 그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거는 뭐 상담사분이랑 따로 해서 뭐 안전검사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첨부가 많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기존에 저랑 많이 하시던 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냥 가입을 하게 됐죠. 그러면 나중에 갱신할 때도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또 다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뭐 보험료요? 네. 그건 알아보진 않았어요 따로. 그거 끝나면은 어쨌든 그쵸, 간에 갱신은 해야죠. 갱신할 때도 서류 다 들어가나요? 아니 근데 그 다이렉트로 할 때만 그런 서류들을 제가 다이렉트 따로 할 첨부를 때만. 해야 되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보험사분을 끼고서 하시면은 그런 음. 부분은 없어요. 바로 일반 차량이랑 똑같이 가입이 돼요. 자, 그러면 특장에서도 근데 그런 서류도 다 도와주셔?
요청하면은. 아마 예,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 차의 휘발유잖아요. 네. 일반유 넣으시죠? 고급유 안 넣으시죠? 고급류 안 넣어요. 네. 네. 일반유 만땅 비용은 한 얼마 들어가나요?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가득 넣으면은 한 11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11만 같아요. 네, 원. 75리터인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11만 원 정도 넣으면은 한 몇백 킬로 주행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까요? 이게 좀 고속도로랑 좀 틀린데 많이 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나죠. 예, 제가 대략 600 정도 타는 것 같아요. 600km. 600킬로라는 거는 고속도로 기준 아니면 비율이 어떻게 되죠? 그냥 반반 했을 때. 반반했을 때. 네, 제가 이 차량을 처음 받고 그때가 바로 여름휴가 가는 날이어서 다음 날이 네. 거제도를 갔거든요. 네. 그래서 가득 넣고서 갔다 왔다 할 때 그때는 고속도로만 주행을 하니까 한 연비가 14km 정도 나왔는데 이제 뭐 시내 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6km까지도 떨어졌는데 지금 좀 올라간 거예요. 7.8km가. 그래서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넣으면 한 600 정도 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고 잘 나왔을 때 14킬로 나왔다고요? 네. 그때는 차 출고하자마자 고속도로 가득 넣고 고속도로 탔을 때 이 트립 상에는 이제 14 정도 나왔었어요. 와,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10은 그냥 넘죠. 근데 힘들더라고요. 아, 그 10? 이후로는 그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네. 10은 이제 고속도로를 타면은 10 정도는 나와요. 10, 11 뭐 그렇게까지는 올라가는데 처음 나왔던 네. 14는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전유보다는 확실히 좋긴 좋다. 그 전세대 절대 안 나오거든요. 10 나오기 진짜 힘들거든요. 경유가요? 아, 저 가솔린이에요. 아, 네. 아하. 자, 이 차의 차량 용도인데 뭐 데일리 겸 뭐 타시는 거죠? 이 그렇죠. 차는 네. 네. 자, 한 달 유지비, 주유비만 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한 대가 더 있어서 네. 그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고 이 이 차량. 차량은 거의 지금 주말에만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주말에만 해도 한 20만 원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20만 원 정도? 네. 자, 이 차 외관 디자인이죠. 카니발. 네. 카니발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네, 더군다나 또 어찌됐든 간에 루프까지도 일단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네. 루프 빼고 그냥 이 카니발에 대한 이 전체적인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루프 빼고요? 네. 어, 물론 이제 루프 포함하면 너무 예쁘지만 그쵸. 네. 그냥 사실 루프를 빼면 그냥 카니발이다. 그냥 카니발이다. 네. 별다른 감흥 없죠. 네, 근데 제가 카니발을 음. 원래 이제 3세대 때부터 조금 관심이 있었고 이 디자인은 마음에 들었거든요. 3세대 때부터. 그래서 네, 근데 4세대 때 되면서 이 편의상 옵션들이랑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추가가 되면서 네. 네, 사실 뭐 카니발 좋아요. 실내 디자인도 나쁘지 않죠. 네,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디세이나 제가 시에나를 별로인 이유가 원래는 네. 카니발 3세대가 좋았던 이유가 이 부분이 어, 좀 세단처럼 이렇게 SUV처럼 나와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 어떠셨어요, 카니발? 지금 현재 차량이요? 네, 처음 딱 타고 바로 휴가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휴가 시동 걸고 딱 아, 갔을 때 그 첫 일단은 느낌. 이 차를 딱 처음 탔을 때의 느낌 상당히 조용하다. 상당히 조용하다. 네. 좀 시끄러울 거 생각했었어요, 원래는? 아니요. 근데 제가 일단 탔던 차량들이 다 4기통 뭐 디젤 아니면 가솔린이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6기통 가솔린을 타니까 이런 처음 주행했을 때 회전 질감이랑 네. 소음이 상당히 조용하더라고요. 카니발이 이게 뽑기운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은? 글쎄요, 저도 몰랐는데 뭐 주차해놓고 보다 보면은 저쪽 주유구 쪽에 단차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제 차만 그런 건지 원래 그런 건지 네. 근데 카페 글을 보다가 보니까 네. 저런 게 이제 또 고질병인 것 같더라고요. 단차, 네. 주유구. 네, 그래서 저도 제 거를 봤는데 이게 왜 그러지 할 정도로 좀 심해요. 그 정도라고요? 네. 근데 제 것도 그러더라고요. 궁금하다. 뭐 아예 보통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철판에 이런 모양이면은 좀 주유구가 좀 떠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살짝 떠 있는 느낌. 네. 그거 외에 또 다른 것도 좀 있나요? 그거 말고는 아직까지는 뭐 음. 특별하게 없어요. 튜닝한 것도 딱히 없죠. 뭐 튜닝이라고 해봐야 뭐 없어요. 네, 핸들 하나. 핸들? 출고하자마자 네. 이 핸들은 순정이 아니라 이 사제 핸들로 바꾼 거예요.
혹시 왜 바꾸신 건지. 일단은 순정 핸들은 제가 지금 시트가 코튼 베이지 색상인데 네. 좀 핸들이 이런 대시보드 색상이거든요. 네. 여기가 전부 다. 네. 근데 이제 이 핸들은 이 에어백 부분이랑 이 가죽 부분은 다 이 시트색이랑 맞춘 거고, 이 로우 커버까지도 다 맞춘 거고, 이 테두리는 좀 우드, 네, 튜닝돼서 좀 그립감이 좀 좀 더 그래도, 좋게. 네, 순정이 좀 별로라기보다는 그냥 좀 색상을 좀 맞추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 핸들 튜닝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게 78만 원 줬어요. 78만 원. 네. 적은 돈은 아니다. 네. 근데 그 비용은 좋지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되게 만족해요, 이 핸들은. 네. 자, 그다음에는 시트의 착자감인데 이 네. 시트 착자감 어떠세요, 카니발? 일단은 네. 이전 BMW랑 이제 비교가 되는데, 네. 탔을 때는 정말 그냥 의자구나. 의자구나. 네, 이제 BMW 탈 때는 좀 딱 탔을 때 네. 잡아주는 느낌이랑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얘는 네. 그냥 이 등받이 부분도 그렇고 앉는 부분도 그렇고 그냥 평평한 의자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죠. 불편한 건 없어요. 오히려 뭐 더 편하고 뭐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움직일 뭐 수도 잡아주는 있으니. 느낌은 없지만 좀 그냥 막 이 차의 시트 포지션인데 좀 네. 어떠세요? 시트 포지션은 그냥 일반 SUV 같아요. 네, 뭐 높지도 않고 엄청 낮지도 않고 딱 알맞는 네. 것 같다. 그리고 혹시 이 차는 뭐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거의 없죠? 없을 것 같아요. 다 없죠. 네. 그리고 때로는 한 손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왼팔, 오른팔, 팔걸이 위치나 각도인데 네. 이것도 거의 다 편하죠. 상당히 편해요. 여기다 놓기도 네, 여기다 편하고 딱 반대로 놓으면 해도 되고. 편하죠. 네, 이렇게 해도 편하고. 이렇게 해도 편하고. 네. 대신 창문은 좀 높죠. 창문이요? 창문을 이렇게 팔을 이렇게 빼기엔 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세단보다는 훨씬 편하죠. 세단보다는요. 네. 자, 그다음에는 이제 핸들의 그립감은 아까 다 말씀해 주셨고, 자, 무게감이죠. 핸들 무게감은 어떤가요? 무게감이요? 네, 상당히 가벼워요. 상당히 가볍다. 네, 제가 이제 3세대도 타보고 했지만 네, 3세대는 너무 힘들 정도로 네, 무거웠는데 정말 무거워요. 네. 네. 그거를 탁 타다가 얘를 탔을 때는 네. 상당히 진짜 가볍고 좋아요. 이 MDPS가 들어가갖고 자, 그리고 회전 반경 뉴턴 했을 때라든지, 네. 네, 어떠신지. 근데 아직까지는 회전했을 때도 그렇고 뭐 이전 차량이랑 크게 다른 거는 못 그래요? 느끼겠어요. 네. 주차할 때라든지 또 차폭이. 주차는 이제 확실히 느껴지는데 차폭이 엄청 커서 네. 이 라인을 꽉 차요. 라인이. 음. 제가 이제 웬만하면은 좀 문콕을 안 당하게끔 저런 벽에도 벽 쪽으로 많이 네. 붙이는데 네. 되게 많이 붙였다고 생각하는데도 그치요. 내려보면 라인을 거의 네. 달랑말랑 하더라고요. 이게 더 뉴보다도 폭이 더 넓어졌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차주님께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차하는데 막 힘들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아요. 네, 뭐 크긴 한데 뭐 불편한 점은 없어요. 자, 보통 뭐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 운전석도 창문 쪽 네. 맨손을 딱 얹었을 때 네. 창문 쪽 정위치에 잘 있죠. 잘 있어요. 전부 다 원터치고. 네, 전부 다 완전히. 자, 그리고 핸들로 넘어가서 좌측이 볼륨 음량, 우측이 뭐 반자율 주행인데 네. 이것도 뭐 특이사항 있나요? 뭐 편의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아니 없어요. 딱 좋아요. 딱 좋고. 네. 패들 시프트 뒤에 패들은 잘 안 쓰시죠? 잘 안 써요. 왜 만들었을까요? 근데 얘네들이 네. 지금 이 전자식 기어가 되면서 네. 그 수동 모드가 없어서 네. 그렇구나. 네, 수동 모드가 없어서 네. 저도 이거 지금 어쨌든 저도 길들이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RPM을 잘 안 올리려고 잘 안 쓰긴 하는데 뭐 끝나면은 근데 한번 써보긴 했어요. 이제 가속할 때 추월하거나 할 때는 다운시프트 한 다음에 궁금해요. 어땠어요? 그냥 카니발이에요. 카니발이야. 기대하지 말라. 네. 저는 깜빡이나 와이퍼 위치도 특이사항 없죠. 네. 디지털 저거 계기판인데 네. 사실 그전 세대는 아날로그였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디지털 시리즈인데 막상 써보니까 시인성이라든지 뭐 편의성, 뭐 UI 좀 어떠세요? 상당히 이쁘고 마음에 들어요. 다 계기판 마음에 들고 이뻐요.
다 보니까 전자식에다가 네, 막 UI도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살짝 보여주신다면은 뭐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걸까요? 지금 저도 여기서 지금은 그냥 클러스터. 네, 클러스터 테마가 다이나믹 이 고정인데 네. 이 드라이브 보드 연동을 해놓으면 아, 이제 이렇게 딱 돼요. 오, 그래서 이쁘다. 네. 네, 이게 지금 노멀, 그 다음에 에코. 에코, 그다음에 이게 스포츠 모드, 네. 그리고 뭐 스마트 모드라고 해서 총 네 좋네요. 가지가 바뀌고 네. 아까 다이나믹으로 고정으로 해놓고 다닐 수도 있고요. 더뉴 타는 제 입장에서는 좀 부럽네요. 네. HUD 있죠? 없어요. 아, HUD 없네. 그게 정말 뭐지? 아쉬운 점이죠. 그래서 이거 시그니처면 거의 끝판왕 아닌가요? 근데 카니발에는 HUD를 안 넣어주더라고요. 왜 안 넣어줬지? 그러니까요. 자, 다음 모니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야, 모니터도 정말 커졌거든요. 네, 엄청 커졌어요. 야, 모니터가. 어떤가요? 써보니까 뭐.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음. 일단은 가솔린 3.5가 제일 마음에 들고 네. 이 모니터 기아의 그 기아 커넥티드가 네. 엄청 마음에 들더라고요. 엄청 음. 편리하고 음. 네, 내비도 엄청 커서 이렇게 크게. 네, 그래서 얘만 진짜 얘만, 크다. 네,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기능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서 비상 깜빡이 위치 쪽에 있는 부분들에 있는 버튼들인데 여기 네. 다 터치죠? 네, 여기는 다 터치고 얘는 물리 버튼이고. 잠깐 터치 어때요? 터치도 뭐 나쁘지 않네. 네. 어. 근데 이제 뭐 햅틱 기능 그런 건 없어요. 얘네들이 여기서 막 진동이 오고 네. 그냥 그런 건 없는데 이런 그냥 소리로 삑. 소리로. 네. 오히려 버튼이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차주님은 괜찮네. 네, 저는 뭐 음. 이런 거에 이질감은 없어서. 그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서 공조기 쪽이죠. 공조기 쪽도 올리는 거 내리는 거 빼고는 네. 곤도 올리고 내리는 거 빼고는 다 터치인 것 같은데 다 터치예요. 불편한 거 없죠? 네. 음. 위치도 좋고. 네. 자, 그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서 네. 자, 이제 기어부 쪽에 있는 데인데 네. 이건 좀 헷갈리지 않았었네 처음에. 이거는 전혀 지금은 원래 처음부터 그랬고 얘는 헷갈리는 건 없어요. 네, 좋구나. 그냥 이쪽은 드라이브, 뭐 이쪽은 후진이니까. 시동 끄면 요거 혹시 내려가나요? 안 내려가죠? 안 내려가요. 이거는 고정이에요. 고정이고. 네, 고정돼 있어요.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잠깐만 드라이버 모드가 또 여기 밑에도 있네요. 아까 제가 누른 드라이브 모드, 이거는 아까 그쪽에선 클러스터 선택을 한 거고 이제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이렇게 클러스터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밑에 있는데 사실 잘 안 쓰죠. 잘 안 써요. 자, 그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서 네. 엉따, 네. 엉따, 풀따, 통풍. 네, 통풍. 네, 밑에 네. 있는데 핸들 열선. 네, 이거는 어때요? 좀 밑에 있는 거? 어떤 거요? 이 통풍이라든지. 이거요? 예. 이것도 그냥 운전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니까 크게 불편한 점은 뭐 없어요. 흠 잡을 데가 없네요, 그렇죠? HUD요. 어떤 거? HUD. HUD. 헨따도 좀 여기 밑에 있는데 여기도 괜찮나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저도 이제 지금 여름이다 써보자구나. 보니까 한 번도 안 써봐서. 아. 네. 근데 이런 부분들도 다 이 커넥티드로 해서 네. 제가 미리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서 뭐 겨울에는 미리 원격 시동을 켜놓고 열선 시트, 뭐 핸들 열선 다 들어오게끔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좀 이거 냉온 컵은 원래 빠졌나요? 네, 이 기아 순정은 이게 들어가는데 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저는 이거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는 있어요, 특장도. 아. 근데 제가 필요 없으면 그냥 빼면 돼요. 그럼 차라리 네, 빼신 그런 거구나. 금액이 다운이 되는 거죠. 조금 다운되시고. 네. 잘 빼신 것 같으세요? 네. 지금 네온 컵홀더는 네. 이게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용하다 보면 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공간이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 전 이 공간이 너무 핸드폰에 이렇게 네온컵 들어가면 이거 없어요. 이 구멍만 없어지는구나. 2개 있어서 구멍만 두 여기가 개가. 없어져요. 그래도 뒤에는 네온컵 있죠. 없어요, 이것도. 뒤에도 다 빠지네. 세트로 돼 있구나. 네, 다 빼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는 수납 공간인데 네. 수납 공간은 뭐 어떠세요? 수납 공간은 뭐 사실 불편한 게 없죠? 큼지막하고. 이게 3세대보다는 확실히 줄어들긴 했어요, 수납 공간이. 그래요? 3세대 때는 이런 도어 포켓에도 2층으로도 있고. 네, 맞아요. 네, 이쪽에는 뭐 비슷하지만 또 이 글로우 박스 안에가 엄청 네. 콘솔 박스 안에가 엄청 크잖아요. 네.
얘는 이게 끝이에요. 그러네. 네. 왜 그런 거예요? 그 대신에 얘는 이제 이 뒤에 네. 후석에 있는 게 아, 이게 와우. 엄청난 야, 여기, 네. 이게 있어요. 와, 네네네. 네, 그래서 이쪽이 네. 좀 높아졌어요. 좀 높아져. 좀 더 이제 뒷자리를 위해서 좀 신경을 더 썼다라 보면 되겠, 뭐 되겠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네. 어떠세요? 저도 제가 좀 이렇게 민감한 편이 아니라서 네. 근데 3세대 때는 뭐 이게 디젤 차다 보니까 그 회사 차량인데 네. 이 디젤 소음이랑 같이 이게 승차감이 와서 그런지 되게 별로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차량을 처음 탔을 때는 되게 승차감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고속도로를 많이 타다 보니까. 네. 근데 추석 때 네. 한번 이제 김제를 한번 내려가는데 네. 그때 차가 많이 막혀서 국도를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네. 와, 그때 근데 느꼈는데 네. 아, 이거를 승차감이 안 좋다고 말하는 거구나 라고 느꼈어요. 어떤 느낌이셨길래? 그러니까 뒤에서 제가 방지턱을 네. 무조건 속도를 엄청 줄이고 살살 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뒷자리에서 타고 있는 사람들이 네. 점프를 뛴다거나 아, 네. 뒤에 트렁크에 있는 짐들이 막 어. 난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카페를 바로 한번 카페에서 왜 이 차량의 서스펜션을 바꾸고 전자식으로 바꾸고 네.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차주님 바꾸실 생각은 있으세요? 근데 또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그냥 타야겠다. 또 그런 유지 비용도 들어갈 것 같고 예를 들어 그렇죠. 전자식으로 바꾸면은 그래서 뭐 근데 뭐 이 차량이 뭐 그렇게 쏘고 다니거나 그냥 살살 다니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은 좀 타보려고요. 자, 가속력이죠. 네. 3.5. 와, 궁금하거든요. 네. 3.5의 가속력. 사실 그전 세대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3.3인데 네. 힘이 딸려요, 진짜로. 건너길 가면은 진짜 딸리거든요. 네. 근데 3.5부터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네. 차주님이 타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힘 딸리나요? 딸려요. 이게 딸리면은 네. 그래서 이 차량에 또 네. 저 루프도 있고 하니까 네. 이 지금 등록증 상해 공차 중량이 2,600km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3.5 가솔린만 믿고 네. 좀 밟아봤는데 네. 아, 5 시리즈 2.0보다도 네. 힘도 그렇고 이 어. 가속력도 그렇고 네, 상당히 딸리더라고요. 언덕길에서도 좀 많이 딸리죠. 언덕길에서도 제가 그냥 이제 뭐 연비 주행한다고 해서 밟으면은 거의 차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언덕길에서 그냥 갑자기 우웅 할 때가 맞아요. 있어요. 너무 안 나가갖고. 네. 똑같네요. 네. 네. 그래도 도니가 좀 더 아마 좀 심할 거예요. 그거는 3.3이다 보니까. 네. 자, 그리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차주님 그냥 편하게 그냥 뭐 운전기사 느낌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네. 그쵸, 뭐 나쁘진 않잖아요, 그쵸? 그쵸. 카니발을 구매하시는 뭐 분들이 다 그런 거를 원해서 구매하는 건 아니고. 그니까요. 네. 자, 반대로 제동력인데 네. 서스와 거의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브레이크도 좀 말이 많잖아요. 그쵸. 차주님 생각하시는 이 브레이크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브레이크도 뭐 아직까지는 불편할 정도는 아닌데 확실히 밀리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뒷자리 사람을 생각해서 좀 살살 밟으면은 안 될 것 같은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갖고 끝에 가서 좀 많이 밟던가 그러면 네. 좀 앞으로 쏠리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브레이크는 약하긴 해요. 약하다. 네. 코너링은 뭐 코너링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코너링은 뭐 이 차로 제가 코너를 네. 그렇게 막 네. 와인딩을 막 네.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뭐 적당하다고 봐요. 적당하게 그냥 타협을 하고 돌면은 네. 네. 자,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 네. 특이사항 있네. 변속 충격이나 전속 충격은 없어요. 네. 네, 변속 충격도 없고 뭐 기어에 대해서는 특별히 특별한 게 없죠. 네. 자, 모드별 변화인데 사실 아까 뭐 차주님께서 다 보여주셨고 네. 모드별에 있어서는 자, 엔진은 배기음 매우 조용하다. 네, 매우 좋아요. 매우 조용하다. 그리고 스피커 음악 들었을 때 이게 보니까 크레일 들어가 있죠? 네, 크렐 들어가 있어요. 네, 크레일 평가 좀 해주시죠. 근데 저도 뭐 막기라 제가 뭐 이 사운드를 평가할 수는 없는데 너무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래요? 네, 저도 뭐 기대했구나. 유튜브라든가 이제 네. 그런 걸 보고 크렐 사운드가 그래도 괜찮다 해서 들었는데 뭔가 좀 막 여기서만 나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운드가 스피커들이 그런 건지 뭐 그래서 그냥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내 공간이죠. 네. 뒷자리 네. 2열이나 3열은 현재 싱킹이 되어 있는 상태죠. 네. 자, 공간에 있어서 뭐 네. 짱이죠. 그렇죠. 뭐 사실 넘사죠. 카니발은 그것 때문에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간 뒷자리 때문에. 공간 때문에 네. 특이사항도 없고, 네. 그리고 3열도 싱킹도 되고, 트렁크 사이즈도 뭐 불만 없으시죠. 네, 사이즈는 불만은 없죠. 정말 큼지막하고, 네. 네, 좀 뭐 개선될 만한 게 좀 있나요? 없죠. 이 정도면 충분하죠. 싱킹 시트가 조금 더 일체감 있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 일체감 있게? 네, 조금 이게 살짝 뜨는 느낌이 들거든요. 막 좀. 아, 있네. 네, 저 뒤에가. 저거 순정이면 괜찮을걸요? 근데 그 말도 있다고 제가 이 바닥에 엠보싱을 하긴 해서 네. 네, 그래서 조금 온다고도 하는데 근데 그래서 일단은 차주님 차를 차 기준에 봤을 때는 네. 그러네. 조금 딥 3열이 싱킹했을 때 살짝 올라와 있다. 네. 그래서 뭐 불편한 거는 없잖아요. 아직은 뭐 없죠. 어차피 저기서 눕더라도 어차피 뭐 깔고 누우실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차박 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별로 하고 싶진 않죠. 그렇죠. 저도 원래 이 차량들이 요즘에 좀 7인승 같은 경우에는 네. 차박 레일이라 그래서 네. 이 레일이 여기까지 있는데 네. 앞에까지 확장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2열을 완전 앞으로 좀 밀착을 네. 시키고 네. 뒷공간을 좀 매트나 그런 걸 깔아서 하는데 네. 사실 저도 그렇고 뭐 차박을 그쵸. 하는 그건 아니어서 그거까지 안 했어요.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내가 타보니까 장점은 네. 진짜 편하다. 편하다. 네, 이거는 뭐 운전 기사도 편하고 네. 뒷사람들도 편하고, 편하고, 네. 네. 그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가장 작은 장점은요? 가장 작은 장점은 글쎄요. 뭐 아까 다 말씀하신 것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뭐 네. 이거는 어쨌든 뭐 카니발에만 있는 장점이 아니라 좀 국산차에 대한 네. 이제 그런 편의성들. 네. 수입차에도 뭐 기능들은 있지만 국내에선 쓸 수도 뭐 네. 없는 기능들이 몇 가지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국산차들은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음. 부분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반대로 타보니까 이건 좀 단점인 것 같다. 네,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헤드업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거고, 네. 뭐 3세대 때도 그렇고 카니발은 계속 쭉 본넷 쇼바가 유압 쇼바가 아니라 이 꼬챙이죠. 꼬챙이로 맞아요. 들어가는, 꼬챙이야, 맞아요. 네. 그게 왜 그거를 계속 그거를 놓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단점인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네. 그리고 또 단점은 없죠. 아직까지는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서 뭐 음. 크게 단점이 보이진 않아요. 자,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 장점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4세대만에 새롭게 생긴 반절 주행이겠죠. 3세대에 없는. 그쵸. 3세대에 없는 반자율 주행, 네. 오토 와이퍼. 오토 와이퍼인가요? 네. 자, 일단 반절 주행 좀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반자율 주행은 제가 이제 이 전 차량 5 시리즈를 탈 때도 네. 반자율 주행 기능을 잘 썼어요. 네. 네, 편하게 잘 썼는데 비슷해요. 이 카니발도 써보니까 5 시리즈가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 가다서다 반복하는 구간에서는 네. 얘가 상당히 많이 붙더라고요, 앞차를. 맞아. 그럴 수도 있어. 네, 되게 많이. 이거 이래도 되나 했는데 이제 서요. 쓰기는 서요. 거기서. 삐삐삐거리고 쓰죠. 아니 그렇게 안 쓰지는 않고, 그래요? 얘가 어쨌든 거리를 이 조절을 하면서 쓰긴 네, 하는 건데 네. 좀 불안하게 서요. 혹시 그거 거리 조절 되잖아요. 네, 1, 2, 3만. 거리 조절을 제가 이제 어쨌든 제일 넓게 해놓고 다니거든요. 네. 막히는 구간에서는 5 시리즈 때는 그래도 그런 부분은 되게 신경은 안 써였는데 네. 옆에서 들어오는 차들이야 뭐 다 똑같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조금 불안하게 쓴다. 네, 좀 많이 붙어요. 음. 그거 말고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 핸들도 유지하는 것도 한 30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네요. 네, 하지만 뭐 끊어지거나 그런 거 없죠. 없어요, 그런 거는. 네, 그런 부분은 없고. 그래도 3세대 더뉴 같은 경우는 차간 거리만 되거든요. 네, 핸들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갑자기 급하게 쓸 때는 삐삐삐 거리면서 막 할 때도 있더라고요. 잡을까 말까 하다가 삐삐삐 거리고 쿵 하는 경우도 몇 번 있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자,
제조사에 이건 좀 아쉽다라는 건데 이것 좀 신경을 더 써주지라는 건데 사실상 뭐 아까 허드라든지 네, 맞아요. 본넷. 예, 본넷이라든지 그런 거 이외에 또 다른 것도 좀 있을까요? 이거 좀 신경 더 써주지라는 거? 글쎄요. 딱히 제조사요? 없죠. 네, 뭐 어.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있나요? 차량 가격대,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 근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얘랑 비교를 할 만한 차량은 없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후회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리고 보증기간 내에 수리하신 거가 따로 있나요? 없어요. 아직 한 들었고. 달밖에 안 돼서. 그렇죠. 네. 메인터너스 정비성인데 사실 뭐 기아 서비스 센터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라는 질문인데 네. 뭐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건 없죠. 네, 아직까지는 이 차량으로는 뭐 기아 서비스 센터를 들어간 적은 없어서 네. 네, 아직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네. 자, 그다음에 소모품 유지 비용 사실상 뭐 많이 들어갈 만한 게 없죠. 그렇죠. 아직은 뭐 네, 엔진 오일 정도만. 그리고 설사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수입차에 네, 비해서. 그렇죠. 자, 이 차를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네. 상당히 좀 넌센스 하지만 네, 그렇죠. 차주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근데 이거는 네. 뭐 개인의 그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중요시하는 게 어떤 부분인가에 따라서 내가 뭐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차가 좋으면은 차에 좀 비중을 많이 줄 수도 있고 나는 뭐 차는 뭐 별로 그냥 이동 수단이야 하면은 이건데 글쎄요. 이 차량도 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뭐 타는 사람들이 편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딱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자, 이 차의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인데 일단은 주의국회 네. 그거 외에는 아직까지는 발견하진 못했어요. 이거 공명은 그런 거 없죠? 네, 공명음이 제가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렇게 민감한 편은 아니어서 네. 3세대 때도 공명음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되게 많은데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네, 뭐 공명인지. 회사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니발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타거든요. 네. 근데 그 어떤 게 공명음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네, 저하고 똑같네요. 네. 잡소리나 풍절음인데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풍절음은 뭐 없을 수가 없고 음. 네, 풍절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음. 잡소리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날 것 같아요. 왠지 느낌상? 네. 어. 왠지 제가 이것도 케이블을 막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데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으니까 잘 들어가요. 뭐 벌리지 않아도. 네. 이런 거를 보면은 좀 나중에는 많이 날 것 같기는 해요. 자, 제가 고속 안정감을 좀 못 여쭤봤었는데 네. 혹시 이 차를 타고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꿈속에서? 제가 이거 한 140? 140? 네. 고속 안정감은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에? 140인데 조금 불안하긴 해요. 네, 아무래도 높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완전 좋은 길 아니면은 예, 조금 속도는 줄여야 되겠다 싶어요. 자, 차량 이슈인데 카페 내에서 차량 이슈 또 다른 거 좀 있나요? 카니발? 글쎄요. 저도 근데 카페에서 어떤 걸 달까만 봐서 튜닝 용품들만 좀 튜닝 용품만. 보다 보니까 예, 이슈에 관련된 부분을 잘 안 봐서 네.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사실은 몰라요. 튜닝 용품 중에서 뭐 좀 땡길 만한 거 좀 있었어요? 구미가 좀 당길 만한 거? 근데 이 차량은 저는 이제 좀 이런 미디어 쪽, 이 TV 쪽, 네. 영상을 좀 어떤 거를 재밌는 거를 안 끊기게 볼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지금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안 끊기지 않아. 이거 보통 근데 이게 좀 막 이것도 특정 차량의 이제 제조사마다 좀 틀린 부분인데 어디는 이제 요즘에 뭐 삼성이라든가 LG 스마트 TV를 달아주는 부분들도 있고. 네. 네. 근데 여기 이 TV는 지금 안드로이드 TV인데 네. 사실 이 TV 디자인이랑 모양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OS가 너무 별로거든요. 이 안드로이드 버전도 낮고 앱이 설치가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바꾸고 싶은 지금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조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어요. 자, 이 차를 사고 나서 주위 반응인데 어떠셨어요? 그쵸. 다들 이 큰 차를 왜 사냐. 이 큰 차를? 네. 그러면. 가족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네. 네, 다들 이제 좀 그런
가능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차량은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이 제가 제 용도에 맞는 그쵸. 차량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 가족은 이 차량의 용도가 지금 상당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이제 차량 운행도 많고 네. 그냥 드라이브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뒤에서는 좀 편하게 네. 하다 보니까 네. 아직 처가 어르신 분들까지 모셔본 적은 없죠. 장모님 한번 뿌듯하시죠. 모시고 그렇죠. 뒤에서 또 네. 편하게 주무실 수가 있으니까 아. 장거리 강원도를 갈 때도 한번 모시고. 제가 지금 카니발이 한 4년 차거든요. 네. 힘들더라고요, 이제. 처음엔 되게 어떤 부분? 뿌듯했는데. 어떤 부분? 뭐만 하면은 이제 다 내 차들 다 사회차 타고 가자 이러니까 굳이 안 불러도 되는 거를. 네. 그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네. 자, 하차감인데 루프가 어찌됐거나 일단은 순정이 아니란 말이죠. 네. 하차감 있나요? 하차감. 네. 저 루프 다르다. 그래서 저 신기한 거예요. 에이, 그런 거는 뭐 없죠. 없죠. 네. 네. 자, 이 차를 타시면서 재미난 에피소드요? 네. 글쎄요, 일단은 가족들이 이제 타면은 일단은 저 시트가 저렇게 의자처럼 안 돼 있고 침대로 돼요, 항상. 무조건 차에 타자마자. 그래서 안 펴지더라고요. 이렇게 안 올라오더라고요. 다 잘 자고. 여행을 어디를 가도 저 혼자 가는. 그쵸. 네.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아니, 지금은 아직 좋을 수도 있겠다. 네, 근데 되게 뿌듯하고. 네, 뒤에서 잘 자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좋죠. 네. 제가 4년 차잖아요. 얄밉더라고요. 중간에 그냥 차 바꿔서 간 적도 있어요. 네, 아직 안 되겠다고.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이 차량이요? 네. 뭐가 있을까요? 뭐 특장과 순정? 글쎄요. 특장은 사실 이 하이 리무진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고민이 되는 그쵸. 부분이지 일반 카니발을 사시는 분들은 뭐 어쨌든 기아에서 사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이 차량을 또 제가 지금 이전에도 한번 이 타범을 해서 네. 썼는데 그분들이 궁금해했던 점은 그 승차감이었었거든요. 뒷자리 승차감? 네, 뒷자리 승차감. 뒷자리 승차감. 근데 네. 그때도 이제 주행을 했을 때도 승차감이 안 좋다라는 거는 못 느꼈었거든요. 이제 그때 한번 장거리를 뛰면서 네. 이런 거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승차감에 민감하신 분들은 네. 좀 많이 고민을 시승도 많이 해보시고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주님이 판단했을 때는 이 차의 승차감은 뒷자리 2열과 3열의 승차감은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열은 괜찮잖아요. 1열은 괜찮아요. 네, 1열은 괜찮아요. 2열과 3열에 대한 승차감이. 근데 저도 사실 제가 2열을 3열을 타서 느껴본 적이 없어서 맨날 여기가 그렇죠. 제 자리여서 네, 잘 모르시죠. 근데 제가 앞에서 그냥 막연하게 느끼기로는 뭐 한 10점 중에 한 4점? 4점밖에는 못 주는구나. 네. 근데 또 막상 또 뒷자리 타면 또 잘 주무시고 그렇죠. 편안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운전자의 몫인 것 같아요. 아, 운전을 그럼. 또 어떻게 하냐에. 승차감은 운전자의 네. 몫이다. 그렇죠. 맞네요. 자,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이 차주님한테 네. 나도 카니발 사고 싶다 라고 한다면 네. 어쨌거나 차주님께서는 특장과 또 뭐 하이리무진 또 나뉠 것 같은데 네. 그쵸? 나뉘죠. 특장 살까 그냥 살까도 나뉘지 않나요? 많이 나뉠 수도 있죠. 나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이 친구야 나도 카니발 살게, 네. 뭐 등급이나 이런 거 추천 좀 해줘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똑같이 특장을 추천해 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기아에서 나오는 걸 추천해 주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특장을 추천을 할 것 같아요. 특장을? 네. 특장이 일단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네. 네, 옵션도 그렇고 옵션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루프 쪽에 들어가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네, 특장을 특정을 할 추천을 것 할 것 같다.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AS가 기아 오토큐에서 안 받아주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예, 원래 저도 아직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네. 이 차체 부분은 기아로 가는 거고 네. 이 외에 이제 루프라든가 네. 특장에서 한 부분들은 이제 특장으로 특정으로 AS. 가야 되는 예, 거구나. 그렇죠. 아. 그래서 예, 엔진이나 미션 뭐 이런 데는 기아로 가는 거고. 거기서 또 갈리네요? 그렇죠. 순정 사면 그냥 거기다 기아에다 다 그렇죠. 넣으면 되는데. 예, 그게 틀린 부분이에요. 순정 근- 기아에서 하이리무진을 사면 그냥 오토큐를 들어가면 돼요. 근데 사실 뭐 위에 뭐 고장날 만한 게 뭐 있나요? 그쵸? 그렇죠. 그렇다고 만약에 네. 기아 순정도 루프 쪽이 파손되거나 고장나면은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없죠. 기아에서 맞아요. 만든 게 아니라 이제 기아에서 만든 카니발을 기아에서 지정한 특장 업체로 가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루프 쪽 수리하려면 마찬가지로 특장을 가긴 해야 돼요. 저 루프 한번 처음 봤었어요. 어. 뭐 박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그 갑자기 위에서 송풍구가 떨어지더라고요. 아. 근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송풍구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네. 위에 저 송풍구 저거 보이잖아요. 네. 동그란 거. 이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했죠. 네. 전화해서 일단 차를 맡겼는데, 그것만 바꾸지 말고 다른 거 다 봐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거 이외에 뒤에 것도 좀 부러져서 부러져 있더라.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거기 만질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아마 조립할 때 그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적은 이제 있었다라는 거.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거의 없죠. 카니발은. 그러니까 이 하이리무진을 네. 이제 구매를 하실 분들은 많이 이제 뭐 카페 활동도 하시고 네. 특장을 좀 아시면은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죠. 이 순정 하이리무진을 사야 되냐, 아니면 지금 특장 업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나, 예,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특장도 전부 다 뭐 기아하고 다 연결 다 이렇게 좀 안전한데 맞죠? 잘 하고 하는데 맞죠? 그렇죠. 그래도 지금 뭐 특장 제가 구매한 데도 그렇고 그렇겠죠. 잘 꽤 몰라가지고. 예, 오랫동안 뭐 기아 카니발 또는 뭐 스타렉스 등등을 계속 막 해왔던 업체들이고 그래서 뭐 예.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있나요?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안 하는. 네. 너 그런 경우냐? 나 이 차 추천 못 할 것 같아. 글쎄요, 뭐 주차가 힘들거나 그러니까 뭐 저 아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이 하이리무진을 구매를 하면서 이 폭보다는 저는 높이에 지금 엄청 신경을 쓰이거든요. 그쵸. 2.3m잖아. 2.295 맞죠? 2.05인가 그런 것 같아요. 2.05. 샤크 안테나까지 포함하면 좀 더 올라갈걸요? 글쎄요, 그래서 저도 네. 2.1m까지는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시나요? 네, 1.1m라고 써있는 데는 들어가시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제 오래된 상가라든가 뭐 충분히 맞아요.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런 불법 구조물이라든가 맞아요. 그런 거에 막 후진하다가 박아서 루프 나가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신경 쓰여요. 맞아요. 루프가 그쵸. 높이가. 루프 맞아. 예, 그래서 생각보다 신경 쓰죠. 그런 부분들, 이 차량을 구매를 했는데 이 내가 뭐 사는 곳이 뭐 이제 지하철 차량이라든가 뭐 낮다던가 뭐 그런 데를 많이 돌아다니셔야 된다던가 하면은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한 줄 평으로요? 네. 그냥 카니발은 패밀리카다. 카니발이다. 점수를 좀 매기자면 몇 점 줄 것 같으세요? 5점 만점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부분도 뭐 사람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저는 4점. 4점? 네, 5점 만점에 4점. 야, 마이너스 1점이 궁금한데 뭐 어떤 게 좀 영향을 많이 끼쳤나요? 근데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이런 좀 성능? 성능? 네, 당연한 거긴 한데 조금 부족한 힘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능이?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뭐 그렇죠. 차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되는 그렇죠. 것도 있고 막상 차 사기 전에 몰랐는데 막상 차 낳고 와서 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네. 그렇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너도 뭐 좀 살살 돌아야 되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네, 부분이지만 다 알고 구매를 하는 거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어쨌거나 나는 만점은 못 줄 것 같고 그쵸. 4점 정도. 네.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 이 차 과연 다시 사시나요? 현재 기준에서요? 네, 차가 없어졌어요. 네. 차를 다시 사야 돼요. 네. 정말 만족하면 또 사는 거고. 네. 2번 살 차는 아닌 것 같아. 다른 차 한번 사볼 것 같아. 근데 저는 다른 차. 다른 차? 네. 어떤 거요?
지금 만약에 저는 이제 네. 제네시스. 제네시스요? 네. G80이나 네. 저는 GV80을 어. 카니발 대신에. 그렇죠. 일단은 카니발을 타면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아우디를 타다가 BMW를 타다가 네. 지금 또 이제 기아차로 왔는데 네. 이 기아라는 차, 요즘 기아차에 대한 이런 기능들이랑 그런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현대 기아가 똑같고 네. 제네시스는 또 뭐 똑같은 데다가 또 프리미엄이다 보니까 좀 이제 제네시스를 좀 타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바꾼다면. 바꾼다면. 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진 것 같다, 혹시 있나요? 다 말씀하셨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즐거웠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끊을게요.